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환경 톡성과 인체 건강을 연구해온 박진호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물건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독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깨끗하다고 믿었던 주방, 매일 쉬는 거실과 침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사용한 가습기까지 이곳에서 방출되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만성 피로, 호흡기 질환, 두통,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비싼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사용해도 이 독성 물질들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단돈 몇천 원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독소의 실체와 그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법을 반드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연구실에 오랜 동료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연구해온 김민정 박사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호흡 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셨던 겁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의 어머니 혈액에서 납과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의 10배 이상 검출된 것입니다. 이분은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유기농 채소만 드시고 생수만 마시며 운동까지 꾸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몸속에 축적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직접 그분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측정 장비를 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안 공기 중 유해 물질 농도가 서울 도심의 대기 오염이 심한 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히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점검하자 그 원인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던 고무 재질 도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10년 넘게 쓰던 코팅 프라이팬에서는 발암성이 의심되는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PVC 매트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사용하시던 가습기 물통에서는 세균과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나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깨끗해 보이는 집이 사실은 독성 물질에 오염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저에게 큰 문제의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실내 환경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독성 물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문제가 결코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가정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100가구 중 무려 98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불운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주부는 3년 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만큼 고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면밀히 조사해보니 원인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만 무려 7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이 검출되었고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그릇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는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연마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늘 사용하던 수세미에서는 대장균보다 수십 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매일 손에 잡고 매일 입에 대는 물건들이 얼마나 쉽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보기에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잦은 감기, 집중력 저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집안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 공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해독 프로그램을 넘어 가정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독소 차단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줄고 두통이 사라지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분들이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소를 줄이고 몸에 쌓인 해로운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바로 주방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곳이지만 가장 많은 독성 물질이 숨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첫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반찬통이나 전자레인지 용도로 흔히 쓰시죠. 그런데 바닥에 표시된 숫자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삼각형 안에 3번, 6번, 7번이 적힌 용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용기도 있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는 것입니다. 둘째,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고 발암 물질이 배출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해도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졌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스테인리스 조리도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질이지만 새로 산 제품에는 금속가루 같은 연마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제품은 반드시 기름을 묻힌 휴지로 닦아내고 깨끗하게 세척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수세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방 수세미에는 변기보다 1000배나 많은 세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사실은 세균을 그릇에 옮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에 적신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살균하시고 한 달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처럼 주방은 가족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써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방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실과 침실 같은 생활 공간에 숨어있는 독소의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거실과 침실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닥재와 매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PVC 매트나 합성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재질에서 환경 호르몬이 계속해서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제품일수록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가구나 새 매트를 들여놓으면 새집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사실은 그 냄새 속에 독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통, 알레르기, 천식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새 가구와 벽지입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이 수개월 동안 공기 중으로 퍼져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새집 증후군의 주범입니다. 해결 방법은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인데 창문을 닫고 난방을 강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린 뒤 몇 시간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며칠만 반복해도 수개월 걸릴 독소 방출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습기와 에어컨입니다. 가습기를 건강을 위해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통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고 매일 물을 갈아주며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청소해야 합니다.
에어컨 역시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세균과 먼지가 그대로 순환해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특히 폐가 약한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향초와 방향제입니다. 좋은 향기를 낸다고 믿고 사용하지만 인공 향료 속에는 수십 가지의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천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거나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침구와 옷입니다. 새로 산 침구나 옷에는 제조 과정에서 쓰인 화학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진한 색상의 옷일수록 염료 속 유해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옷은 반드시 3번 이상 세탁한 후 입으셔야 하며 세탁 시 형광증제나 인공 향료가 들어간 세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세제나 베이킹소다,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거실과 침실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작은 관리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주방, 거실, 침실까지 정리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방과 거실, 침실에서 독소가 끊임없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꾸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미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입니다. 다행히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장비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물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생마늘을 먹는 것보다 물에 우려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늘 10쪽을 잘게 다져 찬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우려낸 뒤 아침에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린 물에는 알리신 성분이 극대화되어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둘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며 체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녹차는 우리 몸의 지방에 쌓인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뜨거운 물에 정확히 5분간 우려내고 티백을 꺼내지 말고 꼭 눌러 진액까지 짜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체내 독성 물질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린 미역을 불려 물과 함께 갈아 마시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먹는 것보다 비율을 맞춰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물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를 섞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두통이나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현미차를 마시면 간 해독 기능이 활발해지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자주 드시면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도움이 되는데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 가운데는 만성 두통과 피로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않고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기본 원칙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에서는 단순히 해독을 넘어서 독소에 다시 노출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방용품 바꾸기입니다. 매일 쓰는 플라스틱 용기와 코팅 프라이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리와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둘째, 바닥과 침구 관리하기입니다. PVC 매트 대신 천연 원목이나 대나무 매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와 옷은 천연면이나 마 소재를 선택하시고 새로 구입한 제품은 반드시 여러 번 세탁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셋째, 가전제품 필터 관리하기입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는 제조사 권장 주기보다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균과 먼지를 다시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제와 청소 습관 바꾸기입니다. 강력한 화학세제 대신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하세요. 웬만한 청소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를 맑게 하고 싶다면 향초나 방향제 대신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 지키기입니다. 침실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마시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면 간의 해독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깊은 수면이 바로 최고의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과 공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바뀌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또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과 친구,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실천할 때 훨씬 더 큰 힘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방과 거실, 침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독소들이 숨어 있고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피로, 호흡기 질환, 심지어 치명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과 해독 프로그램만 실천해도 90% 이상의 독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55세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